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매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물건은 위험합니다라고 딱지를 붙인 물건이 있습니다. 이 경고 문구 하나 때문에 웬만한 베테랑 투자자들조차 고개를 저며 지나치죠. 하지만 말이죠. 그 경고의 뒷면을 법리적으로 한 커플씩 벗겨내다 보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겉보기엔 명백한 함정이었지만 사실은 숨겨진 진주였던 한 경매 사건 2021 타경 102498의 기록을 여러분과 함께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경매 권리 분석에서 거의 끝판왕급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최선 순위 가등기.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보이기만 하면 정말 무조건 도망부터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감정가 약 4억 7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죠. 근데 문제는 법원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정말이지 섬뜩한 경고가 떡하니 적혀 있다는 겁니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최선순위 가등기 있음. 이 한마디는 사실상 이거 입찰하지 마세요 라는 강력한 경고나 다름없어요. 왜냐, 내가 힘들게 낙찰받아도 이 가등기 때문에 소유권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탐정이 돼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법률 개념,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도구부터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가등기입니다. 이거 법률 용어라고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찜해두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 집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가져올 거니까 내 순서를 미리 등기부에 기록해서 줄을 서는 거죠. 우리 맛집 가면 예약석 팻말 올려놓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예약 팻말이 있으면 나중에 온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약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로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 예약하는 소유권 이전 창구권 가등기.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낙찰자의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는 위험한 가등기입니다. 둘째는 돈을 빌려준 담보로 설정하는 담보가등기예요. 이건 저당권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경매로 집이 팔리면 배당받고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뜻이죠. 권리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이 경매는요, 누군가 빚을 못 갚아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칼로 자르듯 나누기 어려우니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예 통째로 팔아서 그 돈을 각자 지분대로 나눠 갖기 위한 이른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인 거죠. 경매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건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권리 분석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수사의 클라이맥스로 접어듭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단번에 정리해줄 결정적인 증거, 바로 대한민국 법원의 최종 해석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대법원 2020-253836 판결입니다. 저희 같은 법률가들에게 대법원 판례는 곧 법 그 자체와도 같아요. 복잡한 사건에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기 때문이죠. 과연 이 판례가 우리 사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시죠. 이 판례의 핵심 요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서 그 대금을 나누라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누군가 그 부동산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그 가등기는 새로운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는 순간 법적으로 효력을 잃고 소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타이밍, 즉 가등기가 설정된 시점입니다. 이 판례의 법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재판이 다 끝나서 판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 그 소송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이미 내려진 판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법원이 이미 매각하라고 결정한 부동산에 뒤늦게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은 그 매각이라는 판결의 효력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한 단서와 법률 지식을 이 사건에 직접 대입해서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고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돈으로 나누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짜는 2019년 9월 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가등기는 언제 설정되었죠? 1년도 훌쩍 넘김 2020년 12월 4일입니다. 보이시나요? 명백하게 판결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결론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무서운 경고 문구는 사실상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이 호랑이였던 겁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가등기는 판결 확정 후에 설정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의 권리이므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깨끗하게 소멸되는 운명이었던 거죠. 서류상의 경고는 법리적 실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 서류를 보면 2018년에 전입한 임차인 임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자와 같아 가족으로 추정되며 권리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4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서류에 적힌 인수라는 경고에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 물건이 왜 경매에 나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등기부등본 위에 모든 권리는 언제 등록되었는지 그 시간 순서가 권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대법원 판례가 모든 리스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매 서류에 적힌 경고 문구는 분석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법원은 이런 경고를 기재했을까라는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작점입니다. 그 질문을 파고드는 지적 용기, 그것이야말로 남들이 외면한 곳에 숨겨진 기회를 잡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